보통 양치만 조금만 더 잘해주시면 되는데 양치가 너무 안 돼서 발치를 해야 된다든지 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위까지 해주셔야 돼요. 옆에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치아가 패여서 나중에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양치를 할 때 입을 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충치가 잘 생겨서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서 양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양치만 조금만 더 잘해주시면 되는데 양치가 너무 안 돼서 급격하게 이렇게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치아인데 발치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양치를 신경 써서 하면 좋은 부위가 있거든요. 충치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딱 떼우고 끝낼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기구가 좀 접근이 안 되는 위치에 충치가 생기면 간단히 떼우는 치료를 어렵고 뭐 씌우는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줬으면 쉬운 치료로 끝나거나 아니면 충치가 안 생길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양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닦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양치는 아무래도 치아를 구석구석 닦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깨끗이 열심히 다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항상 안 되는 뭔가 구석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치아 입안에서도 사각지대에서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곳을 깨끗하게 닦는 게 쉽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구강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고른 치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고,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위는 충치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치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옆에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횡마법이라고 해서 가로로 하는 방법인데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양치가 잘 되지 않고 그 치아에 그 손상을 많이 줘서 치아가 패여서 나중에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피해 주시고요. 회전법이라고 해서 어금니를 위에서 이렇게 사이에서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입을 벌렸을 때 앞니 같은 경우는 소를 세워서 넣으셔가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 안쪽 혀 있는 쪽에는 양치를 잘 안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법으로 쓸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보통 일반인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간혹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스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칫솔을 잇몸 사이에 위치시키시고 가볍게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잇몸이 마사지가 되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경우는 이 방법을 같이 동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기본인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제일 끝에 어금니의 뒷면이 양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위에 치아의 옆면. 보통 사람들이 양치를 할 때 입을 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볼 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이 칫솔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치아의 옆면을 닦으실 때는 오히려 입을 약간 모은 상태에서 볼을 약간 칫솔로 제껴주셔야지 칫솔 모가 충분히 안쪽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의 뒷면에 이제 충치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간단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치아의 뒷면이 썩어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제일 뒤에 어금니를 닦기 좋게 만든 칫솔이 있거든요. 되게 작고 접근이 쉬운 칫솔이 있어서 그런 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통 오른손 잡이신 분들이 오른쪽 혀 쪽이랑 오른쪽 입천장 쪽이 양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티가 나게 차이가 나는 분들 제가 이제 여쭤보면 왼손잡이거나 오른손잡이가 티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오른쪽을 양치하실 때 왼손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오른쪽 안에 이렇게 닦으면 생각보다 여기를 닦는 것보다 훨씬 손목이 꺾여 들어가면서 접근이 어려워서 이쪽은 차라리 왼쪽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양치를 진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가 이제 고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발 부위, 앞니 안쪽 혹은 제일 뒤 치아의 뒷면 혹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제 여기가 제일 충치가 제일 많이 여기는 생기는 부분. 치실을 어금니 사이가 사실 양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어금니끼리 사이는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거기가 잘 썩습니다. 두 개 머리가 이렇게 탁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양치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칫솔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원장님. 네. 실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요즘에 이제 일회용으로 나온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치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되시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어금니 쪽에 넣어서 딱 하고 해주시고 꺼내시면 되세요.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고 딱 냄새 맡으면 불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꼭 해주시지 않으시면 거기 언젠가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으시더라도 잇몸 질환도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은 가능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혀는 뭐 혀 클리너로 하셔도 되고 양치를 하실 때 칫솔로 닦아주셔도 되는데 부역감 나는 부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완전 목구멍까지 찌르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역감 나는 부분까지 뒷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천장이나 이쪽 부위도 양치를 하면서 같이 닦아주시면 잇몸이 약간 더 튼튼해지면서 세균에 좀 더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항상 꼭 같이 닦아주세요. 아까 저희가 모형으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아를 닦는 방법은 알려드렸는데 치아만 닦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입천장이나 혓바닥처럼 이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곳은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혓바닥을 닦지 않으시면 되게 많은 구취의 원인이 혓바닥을 닦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부위는 잊지 않고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완두콩만큼 꾹 눌러서 짜주세요. 칫솔 안쪽으로 해야 치약이 잘 들어가도록. 그다음 이제 잇몸하고 치아 사이 경계 부위에서부터 칫솔을 아래에서 쓸어 내리듯이 양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를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치아 사이하고 사이에 조금 더 칫솔을 이렇게 끼워 넣듯이 치아 사이사이를 좀 잘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튀어요. 입천장 쪽을 접근할 때는 오른손으로 접근하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서툴지만 익숙해지면 할만하다. 여기도 똑같이 잇몸하고 치아 사이 경계 부위를 이제 쓸어 내리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뒤에 치아의 제일 뒷면 그 부분은 조금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좋고 여기에 충치가 잘 생겨서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충치가 생겼을 때는 기구 접근이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거든요. 시야 확보도 안 돼서 간단히 떼우는 걸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치해 주시고 아래쪽도 좀 닦아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옆면도 신경 써서 닦으시지만 씹는 면에도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고이기 좋기 때문에 여기도 잊지 말고 챙겨서 닦아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옆면을 닦으실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려보세요. 크게 벌릴수록 칫솔이 잘 안 들어가요. 오히려 힘을 살짝 풀어주시고 절반 정도만 열은 상태에서가 더 접근이 좋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석이 제일 잘 쌓이는 부위인데 여기가 침이 잘 보이는 부위라서 여기도 이렇게 칫솔을 세워서 닦아주시면 돼요. 받아. 근데 이 부위는 아무리 꼼꼼하게 닦아주셔도 치석이 어쩔 수 없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부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뵙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를 혓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지 이제 구취도 예방할 수 있고 혀에 이렇게 돌기들 있잖아요. 여기에 끼어 있는 그런 세균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입천장 부위까지 잊지 말고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게 앞니 안쪽에도 이제 음식물이 되게 고이기 좋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잊지 말고 이렇게 닦아주셔야지 여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충치가 생기고 충치가 생긴 데 음식물이 또 쌓여서 충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권장드리는 이제 양치 시간은 한 3분으로 되어 있고요. 양치를 해야 하는 이제 시기는 식후,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식후와 제일 중요한 건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통 4번 정도를 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많이 이제 아시는 게 이제 333 운동이라고 해서 양치를 할 때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전에는 입이 아무래도 바짝 마르잖아요. 요즘에 특히 추울 때 입이 건조한데 입이 건조하면 타액이 있어야지 약간 자정작용을 해주는데 타액이 없으면 입이 더 마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충치나 혹은 잇몸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자기 전에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양치를 시간을 재보면서 해보면 3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양치를 하면 저도 보통 한 1분 3, 40초 정도 안에 양치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고 이제 한쪽당 얼마씩 분배를 해서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효과가 좋긴 해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방법이랑 평상시에 집에서 하시던 방법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비교해서 고칠 점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오시기 되게 무섭고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제대로 올바른 양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치과 치료를 많이 이제 줄이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린 양치법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양치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